일본의 한 의사는 조용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약도, 격한 운동도 아닌 단 하나의 겸손한 원칙으로 말이죠.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어라. 그 의사는 바로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 그는 105세까지 장수했으며 단순히 의사로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언을 몸소 실천한 살아있는 본보기였죠. 60세 이후에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고 수백 번의 강연을 했으며 수십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가볍게 식사하고 어디든 걸어 다니며 직접 짐을 들고 즐겁게 일했죠. 슈퍼푸드도 비싼 건강 보조제도 없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단 하나, 목적 있는 삶과 가벼운 식사, 그리고 조용한 절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는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 한다. 이건 굶는 것도 제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염증, 피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이었죠. 일본에서는 식사가 조락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행위죠.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특히 60세 이후에 더 깊어집니다. 이제 몸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은 80세,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시장에 걸어가고 직접 요리하며 친구와 차를 나누고 헬스장 없이도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습니다. 딱 80%만 배부르게 먹는 습관, 하라 하치부를 실천하죠. 히노하라 박사도 그랬습니다. 아침 식사는 커피, 우유, 올리브 오일이 든 주스. 점심은 가끔 생략. 저녁은 가볍게 생선과 수프, 그리고 우유 한 잔. 그럼에도 그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연설을 하며 90대에도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의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몸을 과도하게 채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음식은 보상이 아닌 결료였습니다. 오락이 아닌 영양이었죠. 이제 수천 명이 일본에서 장수의 지혜를 찾고 있는 지금, 히노하라 박사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지금껏 거꾸로 살아온 건 아닐까요? 노화를 잘 이겨낸다는 건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더 의미 있게 먹는 건 아닐까요? 진짜 다이어트란 칼로리 계산이 아니라 단순함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히노하라 박사의 식사 철학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장수 노인들이 60세 이후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과장도, 극단도 없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가진 조용한 힘. 몸을 존중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음식.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일본 최고 장수의사의 시선으로 우리의 다음 식사를 다시 바라봅시다. 가장 강력한 건강 비결은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식탁 위에 젓가락을 놓는 방식에 있는 건 아닐까요? 히노하라 박사에게 음식은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지루함, 슬픔 또는 보상을 채우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연료였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천천히 감사하며 먹는 연료. 그는 믿었습니다. 음식은 몸을 섬겨야지, 몸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가 아닌 습관 때문에 먹는다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이 사고방식은 서구 문화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 뿌리는 일본의 오래된 철학, 신도지, 신토부이. 즉, 몸과 자연은 하나라는 원리에 있습니다. 이 철학에서 식사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리듬과 재생의 일부이죠.
음식은 감각을 자극하거나 감정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나누는 능력을 지탱해주는 것, 그것이 음식의 목적입니다. 오키나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하라하치부, 복팔분, 즉 80% 배부를 때 식사를 멈춰라입니다.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훈련이자 부드럽게 충분하다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 습관은 과식을 방지하고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며 몸에 숨 쉴 공간을 줍니다. 일본의 식사는 과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작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양보다 다양성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히노하라 박사도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자신을 얼마나 가볍고 또렷하고 활동 가능하게 해주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과식은 사람을 더 빨리 늙게 만들고 몸을 무겁게 하며 정신을 흐리게 만든다. 기계를 과하게 먹이면 고장이 나고 딱 맞게 먹이면 가장 아름답게 작동한다고 말이죠. 일본 문화에는 치팅데이도 음식에 대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적이 아니라 계절처럼 존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절처럼 먹는 것도 주고받는 자연의 순환을 따릅니다. 일본인들은 날씬해지기 위해 적게 먹지 않습니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 적게 먹는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식사는 계절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 뿌리내리고 유혹이 아닌 지지를 위해 설계된 식사입니다. 노인의 주방에서 가공과자나 당이 가득한 음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의 신호를 신뢰했고 그 한계를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억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기. 천천히 씹기. 배가 부르기 전에 멈추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기. 이것들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활력을 위한 일상의 수행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었고 몸을 더 가볍게 느끼고 싶다면 식탁 위에 무엇을 더할지를 찾기보다 얼마나 덜 먹을 수 있을까를 자문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많은 나라에서 노화는 식욕과 체력, 독립성의 상실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본, 특히 오키나와나 나가노 같은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여전히 직접 요리하고 조심스럽게 식사를 즐깁니다. 그들은 가공식품이나 식사 대체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방은 작고 조용하며 전통으로 살아 숨쉽니다. 식사는 신선한 제철 재료로 구성되죠. 조금의 쌀, 약간의 생선, 풍부한 채소, 그리고 항상 차. 서두름도 멀티태스킹도 없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때론 침묵 속에서 또는 부드러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일본 노인들은 별표 지치주 산사이, 일즙 삼채, 별표라는 다채로운 식사 방식을 따릅니다. 즉, 국 한 가지와 반찬 3가지. 과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죠. 작은 그릇과 접시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양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입 한 입이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된장, 나토, 절임 같은 발효 음식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며 해조류는 미네랄을 공급하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값비싼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단순하고 저렴하며 일상 속의 일부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채소를 직접 재배합니다. 작은 텃밭이나 화분에서라도 말이죠. 음식은 다시 개인적인 것이 되고 그만큼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식사는 공동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웃이나 가족과 요리를 나눕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따뜻함의 표현입니다. 일본의 노인들이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음식을 부담이 아니라 존엄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요리는 나이 들며 멈추는 행위가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 계속하는 일입니다. 서구에서는 편의성이 기술을 대체하지만 일본에서는 단순한 식사조차도 존재하는 연습입니다. 그들은 직접 육수를 끓이고 채소를 손질하며 직관으로 간을 맞춥니다. 앱 없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신체적 활동성, 정신적 명료함, 감정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아침 식사조차 의식 있는 행위입니다. 작은 밥 한 그릇, 절인 매실 하나, 계란말이 한 조각, 따뜻한 녹차. 이런 식사는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급격한 상승과 하강이 아닌 안정된 리듬을 만드는 식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 지속적인 간식은 없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하루에 보통 2~3번의 식사만 합니다. 계속 주워 먹거나 야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식사는 적당한 양으로 몸의 신호를 존중하며 마무리됩니다. 배고픔은 두려움이 아니라 반가운 신호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들은 무거운 포만감 대신 가볍고 활기찬 느낌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배부름이 아니라 가능한 느낌. 이 모든 것 먹는 방식, 움직이는 습관, 식사를 준비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80세, 90세가 되어도 그들이 자립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삶에 속해 있다고 느끼며 삶은 그들을 식탁으로 계속 초대합니다. 만약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면 무언가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속도를 늦추세요. 다음 식사는 기계가 아닌 손으로 준비하고 서서 먹지 말고 앉아서 스크롤하지 말고 천천히 씹으며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식사하는 것. 단순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셰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루틴은 간단하고 일관되며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0세에도 40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보통 우유를 넣은 커피 한 잔,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은 오렌지 주스 한 잔, 그리고 때때로 삶은 달걀이나 토스트 한 조각.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그는 몸의 가벼움이 마음의 명료함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강의, 병원 순회, 글쓰기로 가득했으며 이 모든 에너지는 단순함에서 나왔습니다. 점심은 자주 거르기도 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소화기관에 잠깐의 휴식을 주는 습관이 몸을 더 날카롭고 가볍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며 영양이 풍부한 식사. 그는 특히 구운 생선이나 찐 생선을 좋아했습니다. 튀기거나 소스를 덕지덕지 바른 요리는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맛있고 소화가 쉬운 음식. 생선 옆에는 쪄낸 채소, 가볍게 볶은 야채, 절임.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 항상 한 컵의 우유. 그는 두부, 나토, 무나 고구마 같은 제철 뿌리 채소도 즐겼습니다. 소화에 부담이 없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 붉은 고기, 가공식품, 달콤한 간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떤 엄격한 규칙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몸이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양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 같은 영양가 있는 식사를 반복하면 안정감이 생긴다. 그의 선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현대의 혼란스러운 음식들,
성분표가 길고 숨겨진 당이 많은 가공식품을 피했습니다. 그 대신 몸이 알아볼 수 있는 재료를 믿었습니다. 모르는 것이면 먹지 않는 것. 이 간단한 원칙이 그를 대부분의 가공 간식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노하라 박사는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 녹차, 보리차, 무기차를 하루 종일 마셨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카페인처럼 각성 작용을 주면서도 염증을 줄이고 소화와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탄산음료, 인공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는 없습니다. 히노하라 박사에게 음식은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식사는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각 한 입은 더 오래 봉사하고 똑바로 서 있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100세까지 사는데 100가지 음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가지 좋은 음식을 감사와 리듬, 의도를 가지고 먹는 것, 그것이 비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식단이 아니라 결심해서 시작해보세요. 음식을 중독이 아닌 동반자로 여기는 마음. 몸을 눌러앉히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는 음식을 고르는 마음. 그게 바로 히노하라 박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가볍게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수는 운이나 유전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은 세포, 장, 심지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90세 넘게 살아가는 일본의 노인들은 그 증거입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단순히 전통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입증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식탁 위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노화 관련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요. 관절염부터 기억력 감퇴까지. 음식은 그 염증을 진정시킬 수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통 일본식 식단은 자연적으로 항염작용을 합니다. 생선과 해조류에서 오는 오메가-3, 녹차와 채소에서 오는 항산화제, 그리고 된장, 나토 같은 발효식품에서 얻는 프로바이오틱스. 이 모든 것들은 세포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화를 돕고 관절과 뇌를 보호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군의 균형을 유지. 면역력과 60세 이후의 감정 건강에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칼로리 절제도 중요합니다. 하라하치부, 복팔분처럼 적당히 먹는 습관은 수많은 연구에서 수명 연장과 질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몸은 회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신진대사, 맑은 피부, 또렷한 기억력, 적은 피로. 히노하라 박사의 가벼운 아침 식사와 소박한 저녁 식사는 장기에게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단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걷기, 요리,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은 활력을 유지하며 소화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 일본식 식단은 당분과 포화지방도 낮습니다. 가공육은 거의 없고 단 음식도 적으며 유제품은 히노하라 박사가 마신 우유처럼 소량만 섭취됩니다. 이는 혈당 급등과 식욕 폭발을 줄이고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낮춥니다. 몸이 마치 잘 정비된 엔진처럼 깔끔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된장과 나토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만이 아닙니다. 뼈 밀도, 면역력, 심지어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현대 연구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이 기억력 향상과 불안 완화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음식은 말 그대로 뇌와 대화합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과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그 효과를 느끼며 음식이 단순한 칼로리가 아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통해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집중력과 연결감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늘날 가장 앞선 영양과학과도 자연스럽게 일치된 삶을 살았던 셈입니다. 그는 매크로나 단백질 비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자문했죠. 내가 이걸 먹고 난 뒤 어떤 기분인가? 만약 답이 무겁거나 흐릿하거나 졸리다면 그는 조정했습니다. 간소화했습니다. 감각을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전통이 만나는 지점. 바로 그것이 일본의 장수 식문화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조용하고 겸손하며 일관된 방법. 보충제도, 극단적 식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음식. 천천히, 나이에 맞는 양으로, 에너지에 맞게 먹는 것. 히노하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방식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빠르게, 산만하게, 불안하게 살 것인지, 느리게, 인식하며 감사하게 살 것인지. 그의 식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는 그를 105세까지 건강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식탁에 앉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음식은 나를 치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있게 만들고 있는가? 그 답이 당신의 다음 식사, 그리고 당신 삶의 다음 장을 영양으로 채우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는 단순함에 있습니다.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밀은 조용히 식탁 위에 놓여 있죠. 국 한 그릇, 차 한 잔, 정성껏 준비된 식사 속에 우리는 에너지, 명료함, 강인함을 찾아 수년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해답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단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가볍고 깊이 있게 살았습니다. 그의 식사는 제한이 아닌 존중이었습니다. 몸에 대한 존중, 계절에 대한 존중, 접시에 담긴 음식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식사라는 행위를 습관이 아닌 치유의 순간으로 여기는 존중.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를 돌보는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 번째 간식을 건너뛰는 것일 수도 있고, 탄산 대신 차를 마시는 것, 혹은 스크린 없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은 선택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미래를 만듭니다. 이러한 가볍고 의식적이며 감사에 뿌리내린 식사 방식이 당신 마음에 와닿는다면 부엌에서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바로 헬시 제퍼니즈 쿠킹, 심펠 레서피즈 포 에이롱 라이프 더 쇼코 이쿠이. 이 책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초대하는 조용한 제안입니다. 70가지의 평온한 레시피와 아름다운 사진들을 담아 쇼쿠, 식육, 식생활 교육의 철학을 식탁 위에 구현하게 도와줍니다. 유행하는 재료도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된장, 두부, 쌀, 해조류, 절임 그리고 의도, 딘텐트만 있으면 됩니다. 더 가볍게 살고 싶다면, 더 잘 자고 싶다면, 나이가 들어도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면 이 책이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본에 살지 않더라도 90세에도 당당히 걷는 사람처럼 먹을 수는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덜 선택하며
더 오래 쉽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부르기 위해 먹지 말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먹으세요. 히노하라 박사가 보여주었듯 장수는 전력질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의식적인 식사로 이어지는 조용한 산책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평온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일본의 지혜, 전통, 그리고 60세 이후를 위한 일상 습관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법을 예술로 탐구하고 싶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헬시 재퍼니즈 쿠킹을 확인해보세요. 강요는 없습니다. 단지 아름답고 단순한 삶으로 향하는 부드러운 한 걸음일 뿐입니다.